오늘 오전부터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18명 장관 후보자에 대한 마지막 청문회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나오는 권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권영세 후보자 청문회 전부터 대북 정책 변화에 대해서 시사를 해왔습니다. 개성공단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금강산 지역에 우리 측의 그 건물들에 대해서 좀 훼손이 있었다는 얘기가 계속 보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남북한 사이에 그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남북 관계가 진전이 되고 개선이 될 경우에 또 북한이 우리 쪽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가 북한에 투자하는 일이 많게 될 텐데. 그 투자에 대해서 이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자, 북한의 최근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그리고 또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예상되는 이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아주 꽁꽁 얼어붙어 있는 지금입니다. 새 정부의 통일부 장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대북 접근법이 대대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북한이 비핵화에 어떠한 가시적인 진전을 보여주느냐는 정도에 비례해서 네. 우리도 할 건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같은 문제도 북쪽에서 뭔가 성의를 보여줘야만 우리도 한다. 그리고 북이 남북 연락사무소 무단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서도 뭔가 가시적인 사과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전이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권영세 지명자가 언급을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법상 북한 지역도 우리 영토에 속하고 그렇게 된다면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입니다. 그 북한 주민에 대한 알 권리에 대해서까지 언급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 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어제 오늘 갑자기 북한 열병식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한번 짚어볼 텐데요. 북한은 김정은 집권 초기까지 모든 열병식들을 낮에 했었죠. 근데 그러다가 2020년 10월 이후부터는 갑자기 심야에 열병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도대체 왜 북한이 깜깜한 밤에 열병식을 하는지 그 이유를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었죠. 김정은 위원장이 화려한 불꽃놀이 또는 조명을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냐, 또는 김여정 부부장이 평창 올림픽을 본 후에 열병식 형태를 이 올림픽 퍼레이드 뭐 이런 식으로 축제처럼 바꾼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까지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에도 북한은 평양에서 심야 열병식을 진행했죠. 그 모습을 짧게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더 높이 솟구칠 위대한 강국 김일성 광장 상공을 통과하는 비행사들에게 관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하고 조국 보위, 인민 보위. 1930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여 이미 전쟁 상황에서 각이한 작전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핵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탁현민 전 대통령 의전 비서관이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현송월 단장에게 본인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열병식을 하려면 밤에 해라. 이렇게 조언을 본인이 해줬다고 직접 밝힌 겁니다. 탁현민 전 비서관의 해당 인터뷰 내용이 지금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보수 단체는 경찰에 이 내용을 고발까지 했다는데.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언론 인터뷰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건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굳이 개인적으로. 왜 벌써부터 저런 말을 할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뭐
별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그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고 근무한 내용 중에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라면 모를까 뭐 불필요한 정보들을 공개하거나 아니면 인터뷰하는 건 저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오자마자 지금 물론 이제 밤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 북한 입장에서는 열심히 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뭔가 크게 보여주고 뭔가 확대해서 보여주고 좀 극적으로 보여주고 그 어두운 곳에 빛이 보이면 엄청나게 멋있게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심야 저걸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게 탁현민 전 비서관의 조언 때문에 한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게 청구됐을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탁현민 비서관도 전직에 청와대에 근무한 분들은 가능한 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하는 게 좋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뭐 사실 밤에 어떤 대규모 행사를 벌이는 것은 옛날 독일의 나치 히틀러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상식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굳이 본인이 이거를 제안해서 야간 열병식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탁현민 전 행정관, 글쎄요. 임기 내내 굉장히 말을 아끼고 조심했던 탁 전 행정관의 모습과는 좀 다른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을 열기는 좀 너무 이른 시기 아닌가 싶어요. 임기 내내 조심했다고 보기도 좀 그래요. 그동안도 많이 논란이 됐었고 이 탁 전 비서관이 이런 식으로 뉴스의 중심에 또 잡힐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자, 누굴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느냐, 어느 정부에 복무하던 비서관이냐 이런 의문은 뭐 다 가지실 것이고, 자, 그럼 이걸 왜 공개했느냐를 저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이래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본인은. 자, 그렇다면 자, 국민을 우습게 봤느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의식을 굉장히 착각하고 있다. 우리 국민에게 이런 얘기해도 괜찮다고 본인이 착각하고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은 이런 분이 문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 전 대통령은 어떤 보좌를 받고 있었을까? 문재인 정부 과거 5년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정부였을까? 이런 의문을 국민들이 가지실 수밖에 없죠. 잊혀지고 싶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탁 전 비서관이 이런 식의 언급을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의문을 던져봅니다. 네.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진짜로 북한에서 탁현민 전 행정관이 제안을 해서 야간으로 열병식을 옮긴 건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탁 전 행정관은 본인이 제안을 한 거라고 주장을 하니까요. 과연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을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